14쪽이요. 강의 노트 213 강의 노트 한번 봤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잠깐요. 여러분 여기 잠깐 지워야 돼요. 여기 보면 채무 불이행 있죠? 여기만 잠깐 지울게요. 여기만. 이건 지우면 채무 불이행 있죠? 그러면 상당 기한을 정해서 채고를 하고요.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 의사 표시를 하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 이렇게요. 자, 그럼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원래는 여기 미 실권 약관은요. 그럼 지금 이것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하니까 그러지 사실 이것은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거 봐봐요. 여기서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 이행지체만 중요해요. 이행지체의 경우는 채고를 하고 해제한다고 하는 말을 해야지만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알겠죠? 지금 저기 소급해서 무효까지 해제 의사 표시하고 소급해서 무효를 짧게 쓴 거잖아요, 지금요. 알겠죠? 왜냐면 나머지는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요, 채고하고 해제 의사 표시를 하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여기는요. 이행불능, 이행거절, 정기행위, 사정변경, 약정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채고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 즉시 해제의 의사 표시하게 되면 무효가 돼요. 이렇게. 여기는요, 중동과 잔금은요, 채고하지 않아도 해제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을 실권약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권약관은 뭐냐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너 만약에 중도금 날짜 중도금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죠? 채고하지 않고 해제한다 말도 안 하도 만약에 중도금 날짜 중도금 안 주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다. 이렇게 무효다. 이걸 실권약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잔금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잔금은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이죠. 그러니까 잔금은 항상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요? 이행지체에서 잔금은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면 채고 없이 해제한다 말 없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여기죠. 여기 2번 다음 중에서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은 언제나 이행지체가 돼. 이행지체는 뭘 해야 되죠? 채고를 해야 돼요. 채고. 그래서 여러분 봐봐. 이행불능, 이행거절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정기행위가 있죠. 사정변경이 있죠. 약정해제권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행불능, 이행거절. 그 다음에 정기행위, 사정변경, 약정해제 이렇게. 지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은 채고 없이죠. 정기행위는 뭐냐면 하나씩 설명하면 정기행위는 결혼식 봐봐. 결혼식에서요. 그래서 결혼식에 부케 봐봐. 부케는 언제 풀려요? 결혼할 때 풀려요? 재혼할 때 풀려요? 결혼식 할 때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재혼할 때 쓸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 의미가 없는 것, 그걸 보여줘. 정기행위라고. 그러니까 봐봐. 결혼식이 12시인데 12시가 다 됐는데도 부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지금 꽃 사러 지금 강남 터미널 가고 있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요 10분 안에 만들어 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채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시간을 주면 그걸 마련할 시간이 된다. 준비할 시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10분 있다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지금 꽃 사러 간다는데 언제 가지고 꽃을 만들어서 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채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무효가 되는. 해제한다고 해제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요. 이행지체는 이거죠.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야, 너 왜 잔금 안 주니? 그러니까 뭐라 한다? 잔금 날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요. 지금 이행지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죠. 야, 너 왜 잔금 안 줘? 내가 10일간 말미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돈 갚어. 그걸 채고거든요. 10일간. 너 그때까지 돈 안 갚으면 나 해제버릴 거야.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이행지체. 그러면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하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구별. 자, 한번 볼까요? 이러면요. 이행지체는 뭐냐?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이러면 언제까지 뭐를 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가압류를 말소하기로 했다.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전세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행지체는 언제까지 뭐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걸. 그걸 지체라고 해요. 이행불능은요. 건물이 멸실됐다. 내가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토지가 국가의 수용이 돼버렸어. 그 다음에 하천에 홍수로 인해서 매몰돼가지고 토지가 포락이 돼버렸어.
그러면 등기를 해줄래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행거절이 하면서 뭐냐면 이런 것이죠. 가방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준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계좌번호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계좌번호를요 알려주지 않고 계좌를 폐쇄해버린 거예요. 계좌를 폐쇄해버리고 뭐라고 하냐, 내가 너한테 너무 집을 싸게 팔아서 이 계약은 나는 절대로 이행할 수 없다 이렇게. 그것을 뭐란다? 이행을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하고 이행지체하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정해제권은 뭐냐, 이런 봐봐. 합의해제하고 약정해제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가 맨 처음에 합의해제, 약정해제, 법정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합의해제할 때 합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 합의.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반환하는 것을 합의라고 그래. 이런 물건 가지고 샀죠. 물건 산 것은 어때요? 다시 마트 가서 그것을 뭐란다? 교환하는 경우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불 처리하는 데 있잖아요. 아, 이 물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교환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알았다고 하지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안 바꿔주면요,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온 벌떼들 다들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 마트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주지만 웃으면서 그래도 바꿔주죠. 합의로 해제했다, 합의로. 알겠죠? 합의로 해제한 것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해제해가지고 물건 환불하고 왔는데 친구가 물어보죠. 야, 너 아까 그거 어디서 샀어? 아까 그거 너무 멋있던데 나 지금 환불하고 왔는데요. 그 물건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난리가 났죠? 친구한테 잠깐 있으러가죠. 뛰어가죠? 가가지고 다시 달라가죠. 그러니까 해제된 것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합의해제라고 그래. 약정해제라는 것은 뭐냐? 이러면 계약금 계약이 약정해제예요. 그럼 계약금을 주죠. 그럼 계약금은요, 2월 1일 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면은 3월 1일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그 계약금 계약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줬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해제해도 좋다. 그걸 약정해제다.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바로 뭐냐면 우리가 뭐 흔히 있는 일들이죠. 학원에서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학원에 등록을 했단 말이죠. 학원을 등록했는데 도저히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이런 사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잠시 학원을 그만둘게. 이건 관계없는데 학원에 이제 맨 처음에 뭣도 모르고요. 뭐 옆집 쌀집 아줌마도요. 자격증 땄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여자보다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따볼까 하고 왔는데 첫 시간 딱 들어보니 재수없게 그날 했던 민법 시간이네. 알겠죠? 그래가지고 민법 하는데 의사 표시가 어쩌고 지금 막 난리예요. 자연적에서 규범적에서 세상 처음 들어본 말이죠. 놀래가지고요. 수강증은 끊었지 집에는 갈까 말까 고민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번 칼을 빼들었으니까 썩은 호박을 찔러봐야 되죠. 한 달 정도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가서 얘기하죠. 가서 끊고 와서 나자마자 내가 혹시 우리 신랑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우리 집이 어디로 이사 갈지 모른다. 그러면은 혹시 계약을 해지해 줄 수 있느냐, 수강료 환불해 줄 수 있느냐 미리 싸가서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그러면 언제요? 이렇게 하면 아마 2월 초쯤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한 달이잖아 딱이요. 한 달 들어보고 안 되면 그만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학원 입장에서는 아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럼 환불 얼마요? 예, 뭐 공지하고요.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죠?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서 마련해놨죠. 그걸 말한다. 해제권을 유보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나중에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둘이 지금 뭐랬죠? 합의했죠. 합의. 그걸 약정해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는 것을 미리서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약정해제권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어떻게 듣다 보니까 옆에서 다 뭐라고 그래? 처음에 들을 때 다 그래 그러죠. 나도 몰라. 몇 개월 됐는데 나 이제 4개월 됐는데 아직 나도 몰라. 그런데 4개월 됐는데 모르는데 나는 지금 오늘 처음 왔는데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어떨 때 그냥 쭉 가죠. 보통 학원생들이요 80%가 그래요. 알겠죠? 뭔지 모르고 알겠죠? 어떨 때. 그래서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란다? 약정해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불완전 이행 얘기했죠? 봐봐. 가능한 것과 불능한 가능한 있죠. 봐. 뭘 가져왔냐면 여기 있어요. 피아노를 가지고 오다가요. 피아노를 가지고 오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장판 바닥재를요 긁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수리가 가능하죠. 그것은 책으로 해요. 아 이거요 언제까지 수리해 주세요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우리 집에 있는 갑으로 내려고 있는 고래 청자가 있는데요. 이걸 깨뜨렸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은 복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행불능, 이행거절이라고 하는 거다고요. 사정변경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만 이해하면 돼. 자, 지금부터 그걸 설명을 해. 자, 여러분요.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은 박스를 같이 쳐놨죠. 그래서 거기도 같이 쳐놨어요? 여기 같이 쳐놨잖아요. 자, 그럼 봐봐.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은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요. 갑이란 사람하고 을이란 사람하고 이렇게요. 이 갑의 집에서 대해서 계약을 했죠. 언제요? 2월 1일이요.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언제냐? 여기 3월 1일 날 여기서 등기를 해주기로 해서 등기를 해주는데 2월 20일, 2월 20날요. 건물이 이렇게 몇시를 됐다 이 말이죠. 불타버렸어. 왜요? 갑이요. 부부싸움에서 왜 집을 이렇게 싸게 팔았냐 어쩌고저쩌고요. 그래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불태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2월 20날이요. 알겠죠? 그래서 2월 20날 불태웠는데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행불능이다. 이행불능. 알겠죠? 이게 이행불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의리한 사람이 이제 이행불능은 채무불행이죠? 그러니까 봐봐. 채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건물 자체가 없는데 야, 너 3월 1일까지 똑같은 건물 만들어 와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채고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를 하지 않느냐? 채고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왜? 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자, 두 번째는 등기가 뭐죠? 3월 1일 등기. 이걸 이행기죠. 이행기. 이걸 이행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요. 이행기가 되기 전. 이행기가 되기 전에 이미 이행불능이니까 이행기가 돼도 이런 똑같은 건물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행기까지 기다렸다가 3월 1일까지 기다렸다 해줘야 돼? 당장 해줘도 돼? 그래서 채고하지 않고 이행기 전이라도 이렇게요. 전이라도. 자, 두 번째 봐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채무불행이에요. 채무불행. 그런데 채무불행이 아닌 것이 있어. 동시행 한번 볼까요? 갑의 집에요. 을이요. 전세를 살아요. 그럼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를 준다? 전세금을 주죠. 전세금.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뭐냐면 목적물을 인도하죠. 플러스 말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이렇게 준단 말이죠. 이 두 가지는 동시이행이에요. 그럼 동시이행은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채무불행이 아니죠.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하려면 을은 갑한테 집을 이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 집도 주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줘. 그래가지고 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 이행지체를 단말로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뭘 한다? 해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원래 동시이행관계 채무불이행이 아닐 경우 해제를 못 하잖아요. 해제를 하려면 채무불이행으로 만들어야죠.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죠. 동시이행일 때 그렇다. 동시이행일 때. 그런데 여기는 이행불능은 그 자체가 뭐다? 채무불행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시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행불능, 이행거절일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이미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다? 채무불이행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이 말이죠.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을 해야 돼? 무슨 말을? 해제한다 말을 해야지. 해제한다. 알겠죠? 무슨 말을 해야 돼? 해제 의사표시. 해제한다가는 말을 해야 된다. 해제 의사표시.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다시 이행불능, 이행거절은 그 자체가 채무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된다? 해제 의사표시. 해제한다는 의사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행기가 도래하고 난 후에 이행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행불능 여기는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 알겠죠? 이행불능, 이행거절은 반드시 나와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해제를 사정변경. 사정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지가 있고 해지가 있고 해제가 있어요. 해지는 뭐냐?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돼.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미 준 것 이미 미이행 아직 주지 않는 것은 이행을 해야 돼. 그러면 기이행 이미 준 것은
그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어.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게 장래묘 해지가 뭐냐면 임대차 월세예요. 먼저 우리 집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월세를 살고 있는데 10개월에 계약을 했는데 10개월 동안에 2개월 동안에 월세를 안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한다? 야, 너 나가. 그래서 너 나가. 두 번 월세 연체했으니까. 그러면 나간다 그러면 오늘부터 나가는 거잖아요. 집에서. 그렇잖아요. 1월부터 10월까지 살았죠? 오늘부터 나가는 거지. 가서 응 알았어? 그럼 내가 또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오늘부터 나가는 거죠? 그것을 장래무효라고 그래.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월세 두 번 안 냈죠. 월세 10개월 산 중에서 매달 100만 원인데 8개월 동안 800만 원 주고 아직 두 달 200만 원 안 줬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 월세 안 내니까 나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갈 때 월세를 내고 나가야 돼? 그냥 나가야 돼? 그냥 나가? 아니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월세 안 냈어. 너 나가 그랬어. 그냥 나가? 이런 민법 공부를 하면 별짓을 다 해봐야 돼. 월세도 해보고 돈도 안 내보고 알겠죠? 전세도 한번 줘보고 알겠죠? 그래서 돈 안 냈죠? 안 내면 돈 받고 나가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미이행은 이행을 해야 돼. 돈 내고 가야 돼. 내가 집주인이에요. 800만 원 받았어요. 내가요. 이 사람이 월세 두 번 안 내니까 나가라고 그랬어요. 800만 원 받은 거 다시 돌려준다. OX? 돌려주냐고 안 돌려주냐고. 안 돌려주죠? 그러니까 내가 반환해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반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내가 보유한다. 내가 보유해. 내가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지는 오늘까지는 유효해. 오늘까지 유효니까 받은 것은 내가 갖고 아직 못 받은 것은 받고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청산의무라고 얘기해. 청산의무다 이렇게. 알겠죠? 청산한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걸 해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해지는요 원래 해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냐면 확정채무. 잘 봐. 확정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썼어. 보증을 쓰고 난 다음에 이사직을 사임을 해. 사임하면 해지할 수가 없어요. 불확정채무, 불확정채무, 다른 말로 이것을 계속적 보증이라고 그래. 계속적 보증, 불확정채무를 보증을 쓰고 사임하죠.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봐. 여러분요 회사 사장이죠. 회사 사장, 대표이사죠. 여러분 대표이사는 회사가 회사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죠.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보증을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요 회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썼는데 이 회사가 확정채무 1억을 딱 빌렸어. 1억.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보증을 썼어. 그런데 회사가 그 돈을 아직 못 갚았어. 내가 이사직을 그만둬. 이사직을 그만두는 것을 사정이 변경됐다고 그래. 사정이 변경됐다. 사정 변경됐죠. 옛날엔 이사인데 지금은 이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확정채무 1억 빌린 거에 대해서 내가 이사직을 그만둬도 회사가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죠?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짓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불확정채무 우리가 보면 회사 같은 데 보면 은행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단 말이죠. 당좌 대월 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근저당권처럼 일정 범위 안에서 돈을 빌리고 갖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돈을 빌릴 때는 언제나 대표이사가 사인을 해. 그리고 또 돈 갚으면 또 줄어들고 다시 빌리면 또 늘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걸 불확정이라고 그래. 불확정.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이사직을 그만두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지죠. 해지는 뭐냐? 임대차는 해지고 매매는 해재고 해지하고 해재는 다른 말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해지, 확정채무는 뭐 할 수 있다. 확정채무 해지할 수 없다. 불확정은 해지할 수 있다. 해재는 해제. 해제는 원칙 안 돼. 원칙. 판례가요 50년대 계약하고요 50년대 계약을 했어. 땅을 샀어. 근데 등기는 80년대 등기를 해. 이 기간 동안에요 땅값이 1300배가 넘게 땅값이 오른 거예요. 1300배가 넘게. 알겠죠? 그러니까 80년대가 되면 어떡하죠? 우리나라가요 산업개발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막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때잖아요. 그때 보면 거대한 대형 부동산 사기가 사건 같은 것이 막 일어나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판례가 아무리 땅값이 1300배가 넘게 튀어 올랐어도 사정 변경 이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니까 50년에 땅을 판 사람은 80년 지금 현재 땅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 뭐 같다?
IMF가 터졌죠? IMF 터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IMF는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예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견할 수 없었죠? 체결할 때 예견을 못 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당사자한테요, 사정 변경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IMF가 터진 것이 나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정이 변경됐어. 사정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한다? 신의 측에 뭘 해야 돼? 반해야 돼. 이때 사정이 나서 어떤 사정이다? 객관적 사정이다. 객관적 사정. 주관적, 개인적 사정이다. 아니다. 객관적 사정이지. 객관적이 뭐죠? 경제 사정이다. 주관적은 내 개인적 사정이다 이 말이죠. 주관적, 개인적 사정이 아니고 경제 사정, 객관적 사정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우리는 한 번 계약하면 계약을 해제해야 된다겠어요? 계약을 지켜야 된다겠어요? 계약을 지킨다? 그것을 계약 준수의 원칙이다. 그런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해제한다? 계약 준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계약 준수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 사정 변경 봐봐. 사정 변경은 해지와 해제가 있다. 확정 채무는 해지가 안 된다. 불확정 채무는 해지할 수 있다. 해제는 원칙은 안 된다. 예외적으로 4가지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첫 번째, 체결 당시다. 체결 당시 예견을 못 해야 되고 당사자한테 책임이 없어야 되고 사정이 변경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지키려 한다면 신의 측에 반해야 되고 객관적 사정인지 주관적, 개인적 사정이 아니고 계약 준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된다. 이것을 사정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2가지 뭐죠? 4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첫 번째, 최고 없이. 그 다음에 이행기 전이라도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런데 반드시 무슨 말을 해야 돼? 해제한다는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그런데 뭐는 하지 않는다? 재고는 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이제 뭐라 나오냐? 또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정답은 언제나 이행지체다. 알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러면요, 지금 최고하지 않는 것, 이것을 암기해야죠. 이행불능, 이행거절, 정기행위,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 약정의 조건,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것은 뭐다?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최고하는 거 뭐가 있다? 최고하는 거? 이행지체다. 셋 중에서 하나만 암기하면 돼. 이행지체다. 또 한 가지 암기하면 뭐다? 이거다. 이행거절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행 절대로 할 수 없다 했는데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해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했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해서 철회. 최고한다, 안 한다? 최고한다, 안 한다? 최고한다. 철회하면, 이행거절을 철회하면 최고한다 이 말이죠. 그냥 이행거절은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행거절을 철회했다. 최고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이제 최고하는 것과 최고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본서 213페이지 봐봐. 그 강의 노트 맨 위에 보면 채무불이행에서 이행지체, 채권자지체,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 최고하고 해제권 발생하고 해제의 의사표시하고 소급해서 무효다. 이행불능, 이행거절, 그 다음에 정기행위, 사정변경, 약정해제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특히 여기에서 이행거절을 처리하죠. 처리한다. 그게 나왔죠. 처리하면 어떻게 된다? 최고 후, 해고 후 해제한다. 이렇게. 자, 다른 거 놔두고 그 다음 밑에 214페이지 정기행위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정기행위란 말은 정기행위로는 잘 안 나와. 뭐라 나오냐?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이러면 계약의 성질은 뭐다? 계약의 성질, 결혼식 같은 거죠. 당사자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봐봐, 이런 거죠. 여기요. 내 친구가 지금 내일 미국으로 이민을 가.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민 가기 전에 꽃다발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민 가고 난 다음에 꽃다발 주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원래는 꽃다발 주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일 이 친구가 내일 7시에 미국 간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공항 검색대를 빠져나가려면 적어도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하려면 체크인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보통 한 5시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죠. 이건 그렇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이제 수속 갖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꽃을 언제 정도 가져와야 돼? 4시 정도는 가져와야지 꽃을 친구한테 줄 거 아니에요? 4시에 꽃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무래도 하나 친구가 지금 이제 막 이제 입국 심사 들어가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전화했더니 뭐라고 하냐? 지금 꽃 사러 가고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자, 이행불능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죠. 이 밑에 4가지 1, 2, 3, 4 재고 없이 해제 의사 표시한다.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재물을 제공할 필요 없이 4가지가 어마무시 중요하다. 알겠죠? 됐죠? 자, 그다음 어느 쪽? 사정 변경이죠? 사정 변경은 해지와 해제가 있죠? 해지는 확정 채무, 해지가 안 된다. 불확정 채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외, 해제. 원칙은 안 된다. 예외적으로 4가지다. 계약 성립 당시 예견을 못 해야 돼. 사정 변경을. 사정 변경이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해야 돼. 그 다음에 사정이 변경이 되어 있는데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현저히 반해야 돼. 이때 사정은 객관적 사정이지 개인적 주관적 사정이 아니고 계약 준수의 원칙이 아니고 계약 준수의 원칙에 대한 뭐다? 예외이다. 알겠죠? 이 4가지.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제권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하고 이것이 이제 최고하고 해제하느냐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뭐다? 해제권의 효력이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하고 발생한 해제권에 의해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제3자를 보호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을 해제 효과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해제는 크게 이 2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여러분 쉬었다가 문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디 가지 마.